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현대불교에 대해서 미래불교의 방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자들의 의식전환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민족 종교로서 1700년 동안을 한반도에서 한국인과 더불어서 살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말 그대로의 민족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나이 먹은 종교가 다 그렇듯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 안주적이고 현실에만 만족하는 이런 좋지 않은 매너리즘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불자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불교 현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제가 한 가지 주장해 왔던 것이 있으면 우리 불교가 현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불교의 현대화는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불교 현대화를 이룩한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사회적인 공헌과 개인적인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불교 교양대학의 범람입니다. 저는 참 이게 중요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그 사암 단위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불교 신행단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제, 2년제 혹은 3년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불교 교양을 쌓는 대학을 많이 전국적으로 세웠는데, 이곳에서 배출된 많은 불자들이 제가 짐작해 보기에는 1980년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가 불교 대학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찰의 신도 균형과 달리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았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불교를 대하는 태도가 지적인 만족이었고, 또 불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교 현대화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불교 방송과 BTN, 불교 TV의 발족입니다. 참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여러 종교 방송을 설립하고 허가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두 개 방송이 우리 한국의 불자들과 비불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불교방송 같은 경우에 개국을 했을 당시부터 참여해서 그분들의 우령 방침이라든지 움직임에 개입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때 가장 제가 역점을 주고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불교를 통해서 지적인 갈증을 메꾸고 또 불교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끊임없는 법회의 프로그램, 법문도 있을 수 있고 연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불교적인 선행을 어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시행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 40여 년 가까운 세월 이 두 개의 방송국들이 펼쳐지면서 우리 불교의 현대화는 상당히 앞당겨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불교 현대화의 주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법정 스님입니다. 이분이 물론 뭐 좋은 글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가장 뛰어난 공로는 불교 성전, 우리말 불교 성전을 간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참 이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참 이분이 불교 성전을 백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에서부터 시작할 당시에 이것을 84,000 대장경 중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글체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때 법정 스님을 도왔던 분이 자꾸 하셨지만은 동국대학의 서경수 교수 같은 분이 참 아마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염을 그렇게 길게 내리고 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참 독설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필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짝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법정 스님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분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그때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뭐 도와주었다 이런 말은 감히 못하고 심부름은 열심히 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여기서 이거 좀 갖다 주고 오게 그러면 예 그러고 쫓아가고, 서경수 교수가 이거 좀 어떻게 빨리 해서 교정을 빨리 언제까지는 봐야 돼 그랬을 때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심부름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분이 우리말 불교 성전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저는 이제야 한국 불교는 현대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짤막한 한 권을 통해서 참 법정 스님이 큰 일을 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현대 불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불교 현대화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AI를 우리가 우리 불교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저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요새 불교에서 붐을 타고 있는 명상의 AI의 기법을 쓰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걸 수행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백골관이니 고골관이니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삶의 무상성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어떤 서양 사람들에 의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불교를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법당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AI의 시대 속의 불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불교 현대화가 이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불경을 한글로서 정착시키는 일에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가 한문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그 한문도 다란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한문 글자 자체를 가지고는 뜻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반야심경 같은 것을 우리가 조속으로 외우는 것이지만은 요새 법회에는 보면 한글로 이제 반야심경을 한글화해서 독송하는 법회가 여러 군데 있던데, 거기서 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밝히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자, 5가지 쌓임은 오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걸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판차스칸다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 쓴 거니까. 근데 5가지가 뭐가 쌓이냐고.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오온이라고 남겨두는 게 낫잖아요. 그 밑에 해설들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불교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말이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관념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말이 많거든요. 한문을 동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글을 우리가 토철화시키기 위해서 불교의 한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한글 대장경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한글 대장경이 참 어려운 각고의 고민 끝에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상제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도 고쳐야 될 점이 많아요.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글 대장경이 읽히는 책이 돼야 되는데 읽히지 않아요. 그냥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 되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읽히는 책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역을 해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걸 그냥 두고 좋은 직역의 글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의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룩해야 되는 것이다. 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해외의 한국불교 전파입니다. 이 해외의 한국불교 전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문교재의 출판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해외에 있는 여러 포교당들의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아주 간단한 부클렛, 조그만한 책, 그 다음에 한국불교 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조그만한 책들,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은 서양사회에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이 반야심경을 비롯해서 또는 이제 법성계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예불문까지 포함해서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앞에 상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영문 도서들은 무료로 해외에 배포를 해서 이게 좀 더 많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우리 한국 불교를 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드디어 우리 한국 불교는 세계화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불교 문화산책이라고 하는 주제의 유튜브 강의를 전부 마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신선하고 또 좀 더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